혹시 매일 목욕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물론 깨끗한 몸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일 목욕해야 한다는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목욕 습관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목욕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기분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욕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가렵고 심지어 피곤함이 더 심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기분 차이가 아니라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피부가 젊을 때보다 더 얇아지고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에 목욕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고 과도한 세정 습관은 면역 체계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욕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상 사고도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가볍게 생각하는 목욕이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관리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일 목욕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목욕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물의 온도, 목욕 시간, 세정 방법 등을 조금만 조절해도 건강을 지키면서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과 함께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목욕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혈압 변화, 낙상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피부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다. 목욕을 하면 몸이 깨끗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과 수분도 함께 씻겨 내려간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피부에는 자연스럽게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층이 존재하는데 너무 자주 씻으면 이 유분층이 사라져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겨울철에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가 더 쉽게 갈라지고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가려운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죠. 또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면 회복하는 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누나 바디 클렌저를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세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마를수록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씻고 순한 보습제나 오일을 사용해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비누를 사용할 때도 몸 전체에 문지르기보다는 땀과 피지가 많은 부위만 세정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우리 몸에는 건강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자주 씻으면 이 세균들까지 사라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유익균이 있는데 이 균들이 사라지면 외부 병원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샤워로 유익균까지 씻어내면 피부가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피부 속에 유익균이 사라지면 가벼운 자극에도 붉어지거나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살균 효과가 강한 비누나 항균 제품을 과하게 쓰면 오히려 면역 체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균 제품은 나쁜 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균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작은 상처에도 감염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거나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지고 심하면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샤워 후에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타월로 몸을 문지를 때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두드려 닦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항균 비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균 비누를 사용할 경우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는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압이 급격히 변할 위험이 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혈압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신욕을 너무 오래 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서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서 오가면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할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목욕할 때 물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낙상의 위험이 커진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과 근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의 낙상은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바닥이 젖어 있으면 평소보다 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또 몸이 피곤하거나 어지러울 때 급하게 일어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비누나 샴푸가 바닥에 남아 있으면 미끄러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실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욕 전후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기타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서 나오자마자 찬 공기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몸이 아직 덜 말랐을 때 찬 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죠. 마지막으로 밤 늦게 샤워하면 몸이 식으면서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목욕 후 바로 따뜻한 옷을 입고 몸을 충분히 말린 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신체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다. 목욕은 몸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너무 자주 목욕하면 오히려 신체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샤워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식사 직후 목욕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피부로 이동하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목욕 시간을 조절하고 아침보다는 저녁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근육과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목욕을 자주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근육과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근육 피로와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든 듯하지만 이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근육 피로가 심할 때 뜨거운 목욕을 하면 오히려 근육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너무 오랜 시간 앉아서 목욕하면 자세가 고정되면서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목욕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너무 높은 온도의 물을 오래 접촉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혈당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목욕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낮출 수 있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공복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 어지러움이나 기운 빠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주사를 맞은 직후 목욕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당뇨 환자는 목욕 전에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고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혈당을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뜨거운 물에서 오래 목욕하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너무 뜨거운 물에서 오래 있으면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심장병 환자가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이 약한 분들은 목욕 후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두근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유지하고 목욕 시간을 15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목욕을 하거나 욕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째,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보통은 목욕이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너무 높아져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랜 시간 목욕하면 신체가 각성 상태로 변환해서 잠이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밤 목욕 후 바로 찬 공기를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취침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짧게 목욕하고 이후에는 몸을 충분히 말린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목욕의 숨겨진 위험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매일 목욕이 사실은 피부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피부 보호막이 사라지는 문제부터 면역력 저하, 혈압 변화, 낙상 위험까지 우리가 몰랐던 위험 요소들이 많았죠. 하지만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물 온도 유지, 보습 관리, 욕실 안전 대책 마련, 그리고 목욕 후 체온 유지까지 실천해보세요. 매일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을 할 때는 피부와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